그러면 서울의 A급지도 90%까지 빨리 갔고 2년 내로 이렇게 갔었고 대구도 이제 A급지 기준은 90% 돌파했고 네. 부산도 90%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트라디움이라든지 동래아라든지 이런 게 순차적으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다음 이젠 모르겠다니. 이젠 모르겠다.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네. 네. 35평 어디까지 오를 거라 보시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대신에 모르는데 우리가 예측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 상승장에 어떤 경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소들을 한번 종합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네요. 아마 이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은 네. 그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조금 논리적인 접근이 있거든요. 네네네. 일단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이 지금 좋은 동호수 기준으로는 한 얼마 정도 하죠? 9억 초잖아요. 네. 9점 초거든요. 네. 그럼 현재 9억 초반이 뭐가 있냐면 동래아가 또 9억 초반이잖아요. 요거는 사실 초반은 조금 힘들고 중반 정도 이제 중반 넘어갔죠. 예.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8억 후반에서 올해 초. 올 초. 네, 예, 이 9억 있었는데 중반이 어느 정도 실거래했던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래아랑 얘랑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진짜 그럼 개별하는데 비슷하다는 소리네. 비슷하다는데 저는 뭐 평가를 하자면 그냥 동네가 낫다. 좀 더. 네. 한 50. 좀 더 그냥 개인적인 성향은 한 7대3 정도로 동네가 좀 낫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9억 이제는 중반이고 여기가 9억 초기 때문에 한 5% 이내 차이긴 하잖아요 현재. 네. 예. 그러면 동래아가 얼마까지 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요 트라디움이 얼마까지 갔는지를 보면 제일 좋죠. 그렇죠. 예. 네. 명륜 트라디움을 일단은 얼마까지 갔는지 한번 봅시다. 11억 4천. 네. 11억 4천까지 갔었고, 아, 맞네. 동래아는 12억 대까지 갔으니까, 동래아가 조금 더 위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금액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더 좋은 매물, 뭐 더 좋은 옵션 이런 거 있었으면 서로 큰 차이는 없다고 네. 저는 봐지거든요. 네, 이 뭐 한 5천 이런 거 차이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서울을 기준으로 이래 보면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서울을 기준으로 전고점의 90%대까지는 비교적 빨리 회복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100% 넘기는 데까지 A급지 기준으로 100% 넘기는 데까지는 거기서 한 1,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요거 90%까지는 한 2년 내로 A급지이기 때문에 90%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또 뭐가 있냐면 대구도 전고점 90%까지 이미 갔죠. 네. 예.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저기 A급지 아파트 중에 그거 있잖아요. 트럼프 월드 네, 센터 네, 원이 네. 16억까지 찍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17억 5천까지 갔던 게 16억 찍었단 말이에요. 90% 넘었죠. 예, 그럼 91.4%간 거잖아요. 사실 제일 먼저 부산에서는 90% 상회하는 신고가가 뭐 덜센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서울의 A급지도 90%까지 빨리 갔고 2년 내로 이렇게 갔었고 대구도 이제 A급지 기준은 90% 돌파했고 네. 부산도 90%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트라디움이라든지 동래아라든지 이런 게 순차적으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1억 4천에 90% 11억 4천 곱하기 0.9 이렇게 하면 한 10억 2,600까지는 저는 2년 내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돌파는 한 4년까지 바라보면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보태면 이 단지가 연식이 이제 한 4년? 한 4년 정도 가까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최고가가 찍은 게 이제 21년 뭐 이렇거든요. 예. 요 A평도 한번 찍어볼래요? 예. 그럼 이제 21년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가 입주하기 전에 찍었거든요. 네. 어쨌든 입주 당시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입주가 뭔가 이 단지가 안정권에 들어오기 전에 최고가를 이렇게 찍었으니 사실은 한 번 더 조금 더 의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어요. 네. 좀 더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래아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동래아가 과거 최고가였을 때 이렇게 분양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분양권 시대 때 그 상태에서 최고가 찍은 거는 한 번 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하지만 아까 우리가 90% 했을 때 10억 얼마였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사직동 뿐만 아니라 동래구 전체에서 가장 최고가
시가를 지금 현재 실거래를 찍고 있는 게 롯데클래식 더 클래식이거든요. 사직 롯데캐슬. 얘가 10억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일단 상방은 막혀 있어요. 네. 10억이라는데. 예. 그러면 뭐 과거의 명성을 조금 더 올린다면 뭐 사직 롯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네와도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팍 찍고 이런다. 그러면 10억 뭐 중반이나 뭐 11억 중반이나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따라서 뭐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서 뭐 1억 정도는 더 써줄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곳이고 충분한 단지라고 매력적인 단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그 옆에 또 우리 명륜 2구역 그것도 되고 나면 얘가 또 확실히 쳐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기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트라디움도 뭐 거의 비슷하다. 대신에 아까 제 개인적인 취향을 물었다면 저는 네. 동네야. 자, 저는 그래서 2년 내로는 여기에 90%까지 해서 한 10억 5천 정도.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 4년 내로는 한 전고점인 이제 11억 4천 정도. 야, 네. 그러면 트라디움보다 더 조금 더 좋은 단지들은 그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겠죠. 그럼 롯데캐시 네. 클래식도 한 12억? 네, 그래 가도 가겠죠. 되겠네요. 결국. 왜냐면 그 상방이 아까 막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직 롯데가 못 가고 있었던 거는 일단 레이 카운티 신고가가 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위로 가면 동네야 신고가가 그 당시는 또 안 올라오고 있었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사직 아쌍이 여기도 9억 5천대 그러니까 10억을 못 올라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아가 그러면 왜 못 올라오고 있냐? 그 옆에 있던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서는 동네아의 시대가 될 거다. 우리 그랬었잖아요. 우리 내부 회의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9억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억 초였는데 네. 이제 9억 중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10억 언저리 될 때쯤 사직 롯데가 다시 상방이 조금 열릴 거단 말이죠. 그게 2년 내로는 저는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쯤 되면 이제 명륜 2구역이 좀 더 진행이 될 거고 트라디움의 분위기도 타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향후 2년, 4년 동안 이 정도 급지의 입주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저는 동래구가 대단한 게 보통 어떤 지역은 그 옆에 지역이 올라줘야 뭐 예를 들면 남구가 그러면 옆에 수영구 쪽에서 좀 바람이 불어줘야 그 온풍이나 뭐 냉풍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동래구는 이렇게 보면 자체 내에서 네가 올랐어? 그럼 나도 오를래. 나도 올랐어? 그럼 니도 올라. 이렇게 서로 좀 땡겨주고 끌어주는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자체 동래구 내에서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단지가 있다는 게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주거지로서 좋은 입지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M1 통화량, M2 통화량이 여전히 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M1 통화량은 감소하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M2 통화량은 여전히 계속 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통화량이 진짜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 통화량을 조금 그냥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거래가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이 유동성이. 양이 는다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네. 작년 그리고 올해 부산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동래입니다. 네. 네. 물론 뭐 대단지 이슈도 있고 뭐 이제 이 4년차 이렇게 비과세 두 번째 비과세 갱신이 끝나고 두 번째 비과세 과세 요건이 이렇게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인 거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금 뭐 옥수로 지금 질문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지금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빨리 가볼까요 이제? 되었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가 부산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신다 하면 우리 용 소장님의 구해줘 아파트 신청해 보십시오. 고정 메시지 창, 고정 댓글 창에 남겨놓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 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저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